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발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월간조선 11호로에 국가 부채에 대한 심층 취재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에 저희와 인터뷰를 하거나 글을 써주신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재정에 관한 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이 기사를 작성한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 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네. 지금 현재 한국경제학회장이시고요. 아, 유명하신 분이죠. 예. 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네. 그리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제 다 경제학자들이세요. 네, 이분들하고 네. 이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네. 공통적인 얘기가 네. 현 정부의 재정 운용이 방법, 그 다음에 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이번에 좀 비판이 좀 강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집권 이제 한 지가 이제 한참 중반을 넘었잖아요. 3년을 넘어섰죠. 네. 예. 정말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시기에도 네. 더 이상 이대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좀 인내가 좀 이렇게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좀 강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돈을 더 써야 되는데, 네네. 그냥 이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하던 말든 당신들은 따라라. 뭐 이런 말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 556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43조 원을 더 편성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큰 정부를 지향을 했습니다. 네. 수치를 보면 2018년도에 총 지출 예산 증가율을 보면 경상성장률의 그 2배가 넘는 네. 수치를 설정을 했어요. 네. 근데 참 그 2019년도에 네.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네. 왜 이렇게 확대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 예산은 코로나 전입니다.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네.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네.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팽창 그 예산 명분에 보면은 2018년도에는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네. 2019년도에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또 2020년에는 경제 활력 회복 의지를 지원한다. 네. 이게 무슨 그래서 조동근 교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 형태는 상계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건데 강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도 그랬습니까? 지금 보통 네. 통상은 그 좌파 정부가 네. 아무래도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물론 IMF라는 특수성이 있기도 했지만 네. 비교적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이제 수직 상승을 했는데 네. 2017년 당시에 한 666조 원이던 부채가 네. 이제 집권 5년 차죠. 네. 오는 2020년이 되면 1070조. 그러니까 이 증가가 666조 원에서 440조가 늘어나는 건데요. 네, 네. 이 증가분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증가분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네.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 이상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적자 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의 그 자원을 네.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땡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하는 게 진짜 현재를 탕진하고 네. 미래를 착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그 조동근 교수 인터뷰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말이 있는데, 네. 국가가 개인보다 도덕적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순진한 것이다. 개인은 자식의 그 부담으로 그 네. 빚을 미리 끌어다 쓰지 않지만 네. 국가는 그럴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다수결 우리 원칙에서 네. 절대 이제 강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뭘 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다수결이 뭐 민주주의에서 이제 뭐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니까 정말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 빚을 낼 때 그 빚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별 생각이 없고 쉽게 네. 말해서 밥은 우리가 먹었는데 돈은 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받으세요. 네,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받으세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국가가 저희랑 피가 섞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저랑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성도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들이 우리가 미리 쓴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굉장히 큰 문제고 안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요. 국가는 이제 다수당이라는 그렇죠. 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데 네. 결국에 경제 선순환을 이뤄서 세금이 많이 거칠 테니까 네. 부채 비율을 줄이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 문재인 정부는. 그렇죠. 정확히 그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돈을 막 쓰면 그리고 이제 소비도 하고 네.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네. 활성화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테니까 법인세도 더 낼 것이고 네. 사람들도 소득이 늘어나니까 지출을 하면 지출은 전부 다 부가세면 세금이 그렇죠.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로 돈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그 국가로 돈이 들어오면 갚으면 된다라는 논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좀 더 쉽게 표현이라면은 빚내서 대학을 가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고졸보다는 대졸이 조금 그 임금이 더 그렇죠. 높잖아요. 임금이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대학을 못 간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돈이 덜 모이고 하니까 내가 좀 빚을 내서라도 일단 대학에 가서 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빚을 갚겠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 네.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국가 빚을 늘리려면은 어디에 써야 할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재난지원금 같이 그냥 쓰고 소비를 해버리고 그냥 없어진 돈이거든요. 네. 어디다 쓴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돈을 펑펑 쓰는 것은 좀 네.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네.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네. 빚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명분이 예전보다 더 통합니다. 그런 걸 그 재난지원금의 단맛을 한번 봐봤기 때문에. 예. 너무 얘기하기 좋잖아요. 네. 지금 뭐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또 네. 코로나 생각보다 너무 지속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얘기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런 징후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반기업, 뭐 친노조, 음. 높은 규제, 네. 뭐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네. 인해서 기업들이 매출이 하락했고 수출이 부진했고 자금난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는 증세를 했기 때문에 네. 4년 동안 이제 세수가 좀 호황이 있었죠. 그렇죠. 뭐 그 줄였죠. 돈도 아꼈다고 그쪽 정부 사람들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축을만 해놨다고. 왜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기재부에서 딱 오픈을 했는데 네. 국가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놀랐다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돈이 많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네. 그러니까 원래 나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코로나까지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을 추경 예산 한다는 게 계속 뭐 너무 명분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네. 그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이에요. 재난지원금을 돈을 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소비를 하고 나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람직한 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돈을 음. 쓰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 세금을 거칠 수 있는 투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네네.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가 재정 지출로 투자를 한다면 이듬해에는 그 투자에 대한 성과물로 이렇게 세금이 거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런데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지금처럼 그냥 돈을 써버리면 이거는 거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국민들한테 줬는데 네. 그게 뭐 세금이나 어떤 형태로 국가로 돌려받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만큼의 돈은 빠꾸가 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 혹시 우리가 쓴 재난지원금이 어떤 선순환을 통해서 네. 어떤 그 경기 뭐 성장을 견인한다거나 뭐 어떤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쓴 돈이에요. 네네네. 이 와중에 이제 정부는 착한 부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호도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말 그거는 앞선 방송에서도 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이거는 뭐 착한 마약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네. 국가 채무 아니면 국가 부채 뭐든지 간에 다 빚이에요. 네, 그렇죠. 빚은 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지는 것이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이.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네. 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또 포장까지 그럴싸하게 해서 좋은 착한 부채다 이거는 전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그게 문재인 정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뭐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득 받은 사람을.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생각이 미리 이렇게 받아갖고 네.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돈을 쓰는 것도 그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참, 예, 그거는 안 나쁘고 안 되는 안 되고 거고. 이거는 뭐 네. 착한 부채고 참 이해가 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재정 정책을 펴더라도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 투자다, 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네, 대출 많이 받아갖고 아파트 산 사람들도 아마 미래를 위한 투자였을 것 같은데 이게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국민들도 모범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부 부처에 뭐 강요중, 그러니까 장관 남편이 막 외국 가고 국민들한테는 가지 말라 그러면 요트 사러. 예, 국민들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현 정부에는 절제의 유전자가 없는 듯하다. 뭐 굉장히 좋은 워딩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 규제 만능주의는 결국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자유시장 경제주의의 해악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